안녕하세요. 베스트 탐방 장예기업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을 자영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자영업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CEO가 돼서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창업이 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네. 우리 진함 씨는 창업을 한다면 창업을 한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해보고 네.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향에 관련된 거. 제가 워낙에 후각에, 개는 아니지만 거. 후각에 예민해요, 제가. 네. 예, 그래서 뭔가 좀 향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찾아드리고 알려드리면 어떨까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만 하고 있네요. 향 그러면 뭐 커피숍이나 네. 다양한 그런. 아니 어떠세요? 어떤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누구나 마음 놓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식당. 건강식 웰빙 식당 만들고 싶어. 아니 누구나 마음대로 먹는다 그러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무료로도. 예약할게요, 저. 그래. 하여튼 예, 정말 이 자영업에 대해서 꿈꾸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게 네.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670만 명이 예, 지금 자영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이 창업이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뜻일 것 그럼요. 같은데요. 그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도 멋지게 기업을 일궈내신 우리 장애인 기업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만 되면요 궁금해요. 오늘은 또 어떤 우리 장애인 기업인을 소개할까? 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베스트 탐방 장애인 기업 시즌 1에서 3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정말 아까 저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회가 되면 진짜로 창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자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너무 걱정할 게 많아서 네. 용기가 선뜻 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네.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비 창업자 그리고 기업을 운영한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분 맞습니다. 모셨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조언을 해주실 분이시죠. 코리아 CS 평가원의 최천규 대표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을 풀어줄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그러면 이 창업 시대, 그 맞아요. OECD 국가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기업의 이런 현황, 이 실태는 어떤가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창업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창업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7월 23일 날 발표된 그 정부 통계에 의하면은 네. 정부 2013년 창업기업 실태 조사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네. 2011년도에 창업한 기업의 수가 약 한 164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정말 그 창업 시대라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니죠. 이 중 그 164만 개 중에서 50.7%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혹은 소상공인 형태로 해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164만 개 중에서 장애인 기업이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 기업 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장애인 기업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창업하는 데 있어서 한 40% 정도가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하고 있고 이들 그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들이 자금 조달과 그다음에 입지 선정 그리고 또 마케팅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절실한 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야, 진짜 네. 164만 개라는 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럼요.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 창업에도 왠지 트렌드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우주원표 창업이다, 네. 뭐 자판기 창업이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번성을 했다면 네. 요즘은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창업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서 창업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최근에 그 2, 3년 동안 가장 활발한 창업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커피 전문점들이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온이 이제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팥빙수 전문점들이 어머, 또한 맞아요. 올여름에 굉장히 많은 그 대세를 이루었고 네. 또한 그 드라마 잘 아시죠? 별에서 온 그대. 알죠, 알죠. 별에서 온 그대에서 치맥 열풍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치킨점들의 창업이 약간 그 주춤했었는데 네. 치맥 열풍으로 해서 다시 그 치킨점들이 창업 대열에 다시 이제 끼어드는 이런 그 네.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별에서 온 그대 직전에 그만두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 창업을 하려면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지 네.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크게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지금 네. 이제 이 판넬을 보시면서 네. 네. 보시죠. 창업 시 이제 주요 고려해야 될 사항 요 4가지인데 요거를 우리가 다이아몬드 룰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인적인 요소인데 네. 이 인적 요소는 창업자 본인이 네. 정말로 창업을 하는데 적절한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성향인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하는 기업들을 가서 보면은 네. 친구 따라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남들이 창업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창업해서 6개월, 1년 만에 그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CEO의 어떤 그 열정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네. 목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적인 요소인데 물적인 요소. 네.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 자금 조달을 어느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을 약 한 7대3 정도로 가져가면은 아주 가장 적절한데 그 비율을 넘어가게 되면은 네. 나중에는 매장에서 얻은 그 수익을 이자를 메우는 거밖에는. 그렇죠. 이자를 메우는 것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이제 제품 요소인데요. 이 제품 요소라고 하는 것은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이냐.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매장이 위치한 그 지리적인 환경하고도 같이 이제 상관성이 높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많으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와 동종 업종이나 아니면 포괄적인 경쟁자가 그 지역에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역시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환경 요소인데요. 네. 환경 요소는 사회의 경제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지리적 요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재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환경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의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혹은 소비자들의 잠재적인 니즈의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 맹자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수유지혜이나 불여승세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일어나는 기운, 즉 승세를 따라가만 갖지 못하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네. 소규모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대적인 트렌드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이런 그 창업 아이템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오늘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오늘 최종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 4가지를 네. 갖추고 있지 않으면 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라. 고민해봐라. 안 하는 게 창업을. 낫다. 그렇죠. 자, 지금 방송 네. 보고 계신 분들은요, 요거 있죠? 요거 지금 딱 네.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내가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는지, 그럼요. 넘치는 게 있는지 적당히 조율을 잘 하셔서 맞습니다. 창업에 좀 뛰어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그동안요 우리가 이 서기버섯 전통 위주라든지 아니면 또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커피 전문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장애인 기업분들을 창업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한 2, 3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이분들도 비결이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있겠죠. 다음 그 판넬을 예, 좀 다음 판넬 한번 네, 볼까요? 보실까요? 최근에 창업을 해서 성공한 회사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바로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데스밸리,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떨어지는데요? 이 계곡을 넘어가야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창업을 하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네. 4년, 5년 차 되면서 점점 수익이나 매출이 네. 급감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버텨나가면 좋은데 네. 이 경우에 왜 이런 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서
실패하느냐면 네네. 대부분은 이제 경영자의 경영 미숙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2, 3년 차에 많은 그 창업자들이 네. 두 가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작은 성공에 도취해서 무리한 확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욕심이 화를 네, 부르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우리가 아마 주변에서 보면은 매장을 크게 늘리고 나서 우리 망했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듣습니다. 것 같아요. 그 얘기. 그런 경우가 바로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캐시플로우와 순익 경영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현금 흐름 경영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과 같아서 우리 몸에 끊임없이 피가 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네.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내에 끊임없이 캐시플로우, 현금이 흘러야만 그렇죠. 좋은 구조를 가져가거든요. 사업의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순익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쳤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매출은 늘어났는데 실제 순익이 작아서 결국 가게를 운영하거나 혹은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순익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공한 기업들은 그 두 가지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고 캐시플로우와 순익 중심의 경영을 통해서 이 죽음의 계곡을 4, 5년 차를 넘어가서 결국은 성공한 그 기업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 죽음의 계곡은 누구나 지나야만 하는 곳이에요? 안 지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지나면 잘 지나야만 되는 거죠. 됩니다. 정말 이 어느 부분을 또 사업이든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누구나 그럼요. 한 번의 실패 상황이 항상 온다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이게 최천규 대표님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부터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창업을 하든 회사를 운영하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어떤 상담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입니다. 네. 이영희 씨예요. 이영희 씨. 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조그마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할지 고민하다가 이 프로그램에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한 분을 보고 나도 저거다 싶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네. 나름 준비 중인데요. 근데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은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이 제각각인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야, 근데 대표님 네. 정말 이런 조언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오늘요 그렇죠. 네. 정말 정확한 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영희 씨라고 그러셨나요? 네. 주변에다가 조언을 구하면은 다양한 조언들이 나오겠죠. 네.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업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 요소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영희 씨가 과거에 커피 전문점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과연 커피 전문점이나 혹은 커피와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냥 단지 막연히. 바리스타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 가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은 자본력이 조금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가능하면은 프랜차이즈 업종하고 먼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 창업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면 좀 안전한 그렇죠. 네. 그럼 주로 이제 자본이 유명한 없으면요? 자본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네. 그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최소한 6개월이나 네. 1년 정도의 경험을 쌓고 나서 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프랜차이즈 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네.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탄탄한 재무 구조나 경영 구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들 프랜차이즈 업종을 한다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하고 네. 그다음에 돈만 뜨이는 경우가 또 다반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탄탄한 그 경영 능력을 먼저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보통 프랜차이저들이 인기 있는 프랜차이저 그 업종들은 대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 또 타업종을 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특정한 그 회사를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쵸. 우리나라의 그 카페 뭐뭐라고 네. 하는 이런 그 네네네.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점포를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2, 제3의 또 그 커피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로 옮겨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우회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이혜기 씨, 네. 오늘 최충기 대표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씨인데요. 여기 김포에 사시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은 중고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래요. 업종 변경? 네. 이유는요, 매출이 심각하게 나오질 않는다고 하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음식점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리 상권에 이제 보면 상권 중요하잖아요. 상권에 근접하지 않고 또 가게 주변에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의 고민입니다. 최악의 조건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본인이 안 되는 곳에 일단 가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중고 가구점에서 업종 변경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망하거나 혹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네. 기업을 축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고 가구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봤는데요. 네. 회사에서 나오는 이 중고 사무용 가구 이런 것들 때문에 처치 곤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중고 가구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네. 또 창업도 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했을 때 중고 가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생기는데 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들이 망하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처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이 좀 요청이 필요하고. 되고요. 네. 10평 좀 작은 가게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하면 배달 업종 정도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중고 가구 저도 관심이 좀 많은데요. 요즘 중고 가구 가격이 중고 가구가 아니에요. 네. 중고 가격이 아닐 정도로 좀 고가가 많아요, 사실. 그런 가격들을 조금 많이 좀 낮추면 좀 어떨까요? 글쎄요, 뭐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네네. 수요처가 네. 없는 데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자, 우리 생각이 김종호 듭니다. 씨. 네, 업종 변경 지금 고려하시는 거 밀고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많은 생각이 고민을 듭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럼요. 네. 자, 이제 또 다음 분이 또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장호철 씨입니다. 네. 중견기업 이사로 재직하다가 올해 초에 퇴직한 50대 가장이십니다. 이런 네. 분들 많으시죠? 네. 네, 퇴직 후에 뭔가라도 해야 하겠기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뭘 할지 아이템도 결정을 안 하고 10평짜리 작은 매장부터 계약을 덜컹 해버리셨대요. 네.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분식집을 차리기로 하고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업자와 싸움이 생기는 바람에 네.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내부 공사 마무리도 못 짓고 있는데 매장도 너무 협소하고 좋지 않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진짜 네. 한숨 나오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너무 곤란하네. 어떻게 할까요? 정말 참 걱정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매장도 10평 정도에 불과하고 네. 10평이라고 하면은 실제 분식점으로 하려고 하셨다는데 음식 조리대하고 테이블 놓으면 테이블 해봐야 2개나 3개 놓는데 그렇죠. 끝이죠. 과연 그 분식점을 통해서 거기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요. 더군다나 이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업자하고 다툼이 생겨서 지금 마무리도 못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분의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규모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그 김포에서 중고가구점 하는 분처럼 네. 이분도 24시간 배달하는 이런 업종, 특히 뭐 24시간 피자라든지 혹은 뭐 치킨이라든지 혹은 이런 그 간단한 음식을 조리를 통해서 네. 배달하는 배달로. 이런 그 업종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달.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얼마나 지금 속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게 싸움까지 말입니다. 하셔가지고 네. 지금. 그러게요. 네. 사실 창업하는 분들 보면 정말 순탄한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맞습니다. 사연도 보니까 네. 안 좋은 사연들, 어려운 점들만 네. 여쭤보셨는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방법론을 알려주시니까 네. 아마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장애인 기업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러면 판넬을 보면서 네네.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판넬 한번 네. 볼까요?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만 네. 그 중에서 7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작고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너무 지나치게 큰 목표를 갖고 자신이 허덕이는 것보다는 네. 자신이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역량에서. 그렇죠. 그런 역량에서 작고 네. 뚜렷한 목표를 갖고 다음에 이제 도전과 모험심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업자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럴 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좌절하게 되는데 네, 그러네요. 끊임없이 도전과 모험심을 갖고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큰 열정을 가지고 제일 있어야만 됩니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다음에 이제 우선 그 근검 절약하는 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 우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실사구시하는 근검 절약 정신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다음에 소수 정예화. 몇몇이서 아주 정예화시켜서 네. 일반 관리비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인건비를 중요합니다.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차별적 경쟁 우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커피 전문점을 하더라도 우리 점포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특화된 거. 있으면은 좀 네. 성공에 더 가까이 그러네요.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신용이 우선해야 되는 이런 그 7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저는 오늘 최천규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사실 뭐 요즘에 경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공의 조건이라든지 아까 창업할 때 4가지 조건 네. 이거 생각하시고 좋은 아이템을 열정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최천규 대표님의 깨알 같은 정보들 네.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최천규 대표님. 그리고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계속 와주실 거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휠체어 제조기업 휠라인. 장애인의 몸에 꼭 맞는 휠라인의 맞춤형 휠체어는 지난 시즌 자유로운 활동성과 세련된 디자인, 강화된 기능성으로 주목받았다. 방송 이후 휠라인은 뛰어난 기술력과 완벽한 AS로 각광받으며 국내를 넘어 이제는 세계로 도약하고 있다. 방송 이후에 뭐 저희가 만들지 또 못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도 또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제 이런 제품도 좀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고 또 고객분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몸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드려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을 드렸던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방송 이후에 좀 많이 좀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와 같다. 그러기에 더더욱 편안해야 한다. 휠라인에 휠체어가 있기 전에는 비싸고 몸에 맞지 않는 수입품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던 것이 현실. 외국에서 휠체어를 수입해서 타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다 좀 맞춰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휠체어 처음 맞출 때 제 몸 사이즈를 재서 거기에 맞춰서 이 휠체어를 제작해줘서 그 점이 참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옵션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S가 외국 휠체어는 AS가 좀 받기가 힘든데 여기 AS가 언제든지 오면 바로바로 그걸 또 무료로 해주셔서 그게 참 좋고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AS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휠라인의 남다른 신념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휠체어를 만들기 전에는 이제 모든 선수들이 수입품에 의존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그 선수들이 이제 좀 몸에 더 맞는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그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제품들도 AS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이제 와서 저희는 장비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AS를 저희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AS가 제일 좀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입품 같은 경우는 물건이 이제 뭐 어떤 부품이 와도 좀 오래 걸리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품마저도 저희가 직접 가공을 해서 그 휠체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AS 같은 게 좀 더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장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휠체어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 작업은 필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함과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작업 과정으로 휠라인의 특급 휠체어가 만들어진다. 타사 제품보다 훨씬 가벼운 8.8kg의 무게와 간편한 조작법, 세련된 디자인은 휠라인의 또 다른 매력. 이제 한국에서는 뭐 좀 많이 알려졌고 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쪽으로 좀 수출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전시라든가 그런 전시도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내년 그 이후부터는 좀 이제 수출을 좀 준비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장애인의 행복한 인생과 즐거운 일상을 책임지는 편안한 러닝메이트 휠라인. 휠라인의 특급 기술로 만든 맞춤형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둥근 바퀴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네, 화면에서 다시 보니까요. 네. 그 휠라인 우리 제조회사 정말 맞춤형의 휠체어 제조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도 얻었고요. 거기다가요, 또 디자인이 독특해요. 예. 그래서 세련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딱 보니까 느낌이 다 팍팍 와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가벼우면서도 아주 튼튼한 휠체어뿐만 아니고요. 네. 타사 제품까지도 무상으로 AS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요. 정말 이 휠라인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휠라인 휠체어 회사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응원해 주시고요. 구매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 좋은 휠체어를 만드는 건 뭐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휠체어 제조 기업으로 우뚝 서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에 농업 기계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이 있다. 작업 능률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제품을 직접 개발 생산하는 농업회사 법인 네오. 농촌의 농업 기계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농업기계 전문 생산업체 네오를 지금 공개한다. 네, 찾아라 생생기업 시간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요, 예로부터 농경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시골에 가보면요, 이 수작업보다는 기계에 대한 작업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요즘 농가에 가보면요, 기계로 작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요. 자,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문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은지 씨가 좋은 곳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곳이 바로 제주도. 좋았겠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경관이 아주 뛰어난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뛰어난 경관 못지않게 아주 특별한 농기계를 제작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장애인 기업분들이 또 농기계 개발까지도 또 손을 대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오 파쇄기의 박우근 대표님이 그 주인공이신데요. 농촌 기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네오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우리나라 농업 인구만 300여만 명. 와, 여기에 농민을 위해 태어난 회사라고 자부하는 장애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회사 법인 네오인데요. 농촌의 농업 기계화 보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네오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제작진이 찾은 곳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있다. 대표님. 예.
바로 네오 산다 파쇄기의 박우근 대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가 관광 도시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에 들어오니까 기계들이 정말 많아요. 도대체 네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저희 회사는 제주도에 알다시피 밀감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밀감 농장에 쓰는 기계인데 저희가 그 기계를 갖다가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제주도 밀감밭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기계를 생산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오라는 회사를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부터 이 농기계라든지 기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아주 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썰매부터 시작을 했고 자전거까지 제 손으로 다 만지고 18살 적에 농기구 수리센터 기사로 일을 하다가 22살 때 대동공업이라는 농기구 수리센터를 제가 직접 차려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기계를 갖다가 수리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몸을 다쳤어요. 척추를 다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를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되고 나서부터 한 3년을 갖다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기계를 그때부터 손수 만들어가지고 개발하고 특허 내고 그렇게 하고 만들어진 기계.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박우근 대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농기계 발명과 제작에 혼신을 기울인 그의 노력은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특허받은 제품 기술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농업의 농업기계화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일념하에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다 보니 박 대표에겐 제품들이 자식이나 다름없다. 와, 이거 두 개 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좀 볼게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기계인 거죠? 예, 가수원에 그 과일 수확하고 나면은 나무를 전지를 합니다. 그 전지를 한 나무를 갖다가 파쇄를 해갖고 퇴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 뭔가 엄청난 기능을 할 것만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주도 밀감밭에 밀감을 수확하고 나면 그 장가지 전지목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게 너무나 퇴비가 좋거든요. 파쇄를 하면은. 그걸 파쇄를 해가지고 퇴비로 활용하게끔 그래서 기계를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매번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잔가지 파쇄기는 최근 파프리카 농장 전용 파쇄기로도 개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다. 와, 진짜 대단한 기계군요. 그러면 이쪽에도 또 되게 멋진 게 있어요. 저 이거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 전원일기나 이런 시골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 봤을 때 경운기 아니에요, 경운기? 경운기는 아니고, 예. 아니에요. 딱 경운기처럼 생겼어요. 저 여기 타고 막 앞으로 전진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경운기가 하는 역할로 물론 합니다. 이게 짐을 운송하는 용. 저희 운반차는 그 가수원에 아주 험한 길, 갱사가 심하다든지 나무가 밀집돼가지고 있는 큰 운반차가 못 들어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사용하게끔 개발을 했었고, 또 과일이 예민하다 보니까 기계 진동에 의해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그 엔진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부딪힘이 생겨 가지고 거의 저장을 하면은 거기부터 부패가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을 한 게 자동차 모양으로 엔진 미미 고무를 이어 가지고 엔진 진동이 적잠에 전달 안 되게끔, 그래서 과일로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래 보관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과실들한테 그 진동이 느껴지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최소화시켜서 여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구나. 와, 근데 가수원 하시는 분들한테 필수품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듯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센스, 현장의 경험을 제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녹여낸 박우근 대표. 이게 다 농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한편 농기계 박사인 그는 어떻게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을까?
대표님 근데요, 저 이렇게 멋진 기계를 대표님이 만드셨다는 걸 못 믿겠어. 도대체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 건지 제 앞에서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아 정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시청자들도 지금 엄청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부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각각 떨어져 있는 부품들을 조이고 두드리는 사이 모양을 갖춰가는 동력 운반차. 구슬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부품을 조립해 멋진 제품으로 바꿔놓는 박우근 대표를 농기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인정한다. 네, 오늘 네오 3다 파세기의 우리 박우근 대표님을 보니까요. 네. 야, 이 농기계 박사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런 농기계를 또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신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네. 원래부터도 조금 이런 거 만드는데 소질이 좀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박 대표님의 고향이 경상남도 진주이신데요. 그때서부터 이미 소질이 아주 대단하셔서 고향에서부터 이 농기계를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20년 전에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기셔서 네. 거기서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야, 원래 좀 손재주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게요. 예. 사실 진주에다가 제주도로 오셨으면 20년 되셨으면 제2의 고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제주도에서 또 성공도 하시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마음까지 좀 훌륭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자, 그렇게 개발하신 우리 잔가지 파쇄기랑 동력 운반차 이거 직접 보고 오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장가지 파쇄기는요, 말이 장가지지 아주 몸통이 굵은 가지들까지 척척 아주 파쇄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잔여물을 100% 바로 천연 거름으로 쓸 수가 있어서 뭐 벌써 몇 조인가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계니까 아주 손도 빠르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동력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 바로 사고 싶더라고요. 아주 네. 최고의 기계들이었습니다. 과연 농사를 지으실까요? 그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좋은 기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정말 이 대표님 얼굴에도 좀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니까 성능은 어떻든가요? 뭐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제주도 일대가 감귤 농장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박 대표님의 기계를 모르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셨고요. 네. 심지어 이 AS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지방에서 구입하시더라도 비행기 타고 개인 경비 들이셔서 대단하시다. 직접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파쇄기집 하면 박 사장 댁 다 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구나. 아니 무조건 AS가 네.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모든 게 그게 중요합니다. 물을 건너서까지 오셔서 다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게 또 감귤 농장 말고도요, 무슨 파프리카용으로도 개발하신 제품이 또 있다면서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 경상남도 진주가 바로 농산물 수출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또 요 박 대표님이 타고난 사업가시기 때문에 놓치질 않으신 거죠. 파프리카용 이 파쇄기를 따로 제작을 하셔가지고요. 아주 인기 짱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은지 씨가 얘기한 거 보니까 네. 너무 우리 박우근 대표님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뭐 화면에서도 봤어.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네.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시연을 직접 해보고 싶어요. 오. 어때요? 직접 해보니까 시연을. 네, 그래서 제가 바로 하루 동안 네. 일일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네. 그곳에서 열심히 시연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와, 이게 바로 동력 운반차인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건가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수원이 나무가 아주 많이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다른 일반 운반기는 마음대로 다니기가 힘들어요. 나무가 너무 숲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안여자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 누구라도 쉽게 운전을 하고 나무 밑을 쉽게 다니게끔 그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저같이 전혀 이런 작동을 못하는 사람도 이거를 그러면 운전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가지를 제가 같이 운반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대표 과일 재배지인 감귤 농장에서는 작황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지들을 솎아주는데 이렇게 솎아낸 가지들을 운반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기계가 바로 박우근표 동력 운반차다. 대표님, 우리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장가지들을 다 옮겨놨는데요. 이제 이걸 작동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저 같은 초보도 이거를 작동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아주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알려주세요. 예, 이 기계는 브레이커, 네. 전지레바, 기어, 클러치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유압으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키만 돌리고 시동이 살아나면은 레버를 2개를 뒤로 당기면은 후진, 세우면은 중립 브레이크, 앞으로 밀면 전진, 하나를 당기면 우회전, 하나를 당기면 좌회전.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아주 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2 레버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예, 제가 예. 한번 작동을 해봐도 될까요? 예. 작업 능률과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만든 제품인 만큼 조작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운반차의 엔진 시동을 건 후 좌측, 우측, 주행 레버를 원하는 방향에 따라 당기기만 하면 노인이나 여성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와, 대표님 이제는 파쇄기예요. 저는 예. 파쇄하면 이름만 들어도 막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데요. 예. 도대체 이 기계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이 기계는 보다시피 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파쇄를 시키는 기계인데 예. 네. 파쇄를 해가지고 퇴비를 만듭니다. 예, 거기에 사용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파쇄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기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전의 기계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팔도 다치고 또 후진하다가 기계를 조작을 못해갖고 낑김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해결하고자 제가 아주 중요하게 발명 특허를 내면서 여기에 아주 그런 기능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인임 롤러라 그러는 게 레버를 여면은 나무를 끄집어 당기는 롤러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나무를 투입을 해주게 됩니다. 투입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파쇄 동력이라고 하는 게 연기를 시키고 나면은 칼날이 돌아가면서 나무를 갖다 자릅니다. 잘라주는 거죠. 네. 그러는 중간에 이제 사람이 장갑이나 옷이나 이런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람 몸이 이렇게 대이면은 그 안전 레버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동을 안 시켜도 사람 몸이 대이면은 기계가 멈춰서게끔. 아, 대표님 그 이 파쇄기는 사람 몸이 닿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멈춘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우와. 그러면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 배우고 싶은데 솔직히 파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파쇄기도 제가 쉽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쉽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 이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가지 투입 시 걸림 현상이 거의 없고 튼튼함과 조작의 편리성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장치까지 갖춘 똑똑한 파쇄기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품 개발. 그런 만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다. 기계를 사용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어려워 보였고 막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전 농기계, 기계 이런 거 다룰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해보니까 그 요령만 좀 알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잘했죠? 예, 예. 근데 저희가 그 부위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썼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농기계는 전문가가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농촌에서 못 배운 분들이라든지 이런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기계를 조작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그게 정말 느껴졌는데요. 저는 솔직히 쉽게 작동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왜 옆이나 앞에 사람이 딱 닿았을 때 멈추는 그 부분, 되게 안전한 부분에 진짜 감동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서 감안하시고 만드신 건지 궁금해요. 네, 그 부분은 농기계 쪽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조금 더 보다도 안전하게 농민들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기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 정말 특허 받을 만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장치도 제대로 돼 있고 또 아주 작동 방법만 조금 알면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기계였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반가운 새참 타임. 농장 일을 마치면 이렇게 전 직원이 모여 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회사의 전통이란다. 근데 열혈 농기계 발명가 사장님을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대표님이 정말 부지런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물론 직원분 표정은 약간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평소에 어떤 대표님이세요? 거의 뭐 회사 분위기 자체가 가족 같은 분위기고 뭐 워낙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참으로 이것저것 주시고 사모님께서는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사장님이 성격이 너무 급하신다는 거.
제가 다른 것보다 되게 감동적인 것이 대표님께서 직접 머리로 생각하신 거를 제작하시고 또 판매까지 하시잖아요. 그런 우리 대표님을 보실 때 우리 직원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사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농민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제품으로 만들고 판매를 해가지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게끔 계속 개발을 하십니다. 사장님께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자, 수고 많은데 막걸리 한잔 합시다. 네, 건배! 건배! 짠! 그렇게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지나가고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시간 회사에 홀로 남아 농기계 개발에 여념이 없는 박 대표. 구슬땀을 흘리며 열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이 기계를 많이 특허를 받고 생산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계속 개발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가 커질 수 있도록 일단은 내 회사보다도 농민이 쓸 수 있는 기계 그걸 위주로 하고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업기계와 보급을 위해 태어난 박우근 대표. 네오 3다 파쇄기가 농업인들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네, 이 화면을 보니까 정말 시연을 또 멋지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 네오 대표님, 박우근 네. 대표님, 사실 그 열정을 보니까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구계까지 수요와 공급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미흡할 것 같은데 네.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고 그리고 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정말 이게 열정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가셔서 그 열정을 품고 일을 하신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또 흘리겠습니까? 네. 맞으세요. 그 처음에는 이 도면 작업도 못 하셔가지고 직접 철판 자르시고 용접도 직접 하시고 그랬다가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문 생산이 2배로 늘어가지고요. 생산 인력도 이만큼 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장애인 기업인 우리 네오 3다 파쇄기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특허를 받으신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타사가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해외 수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노려볼 만한데요. 그러네요. 괜찮네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우리 그 베스트 탐방 장애인 기업을 소개하면서 우리 장애인 기업인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우수하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요. 또 시골에 계신 분들도요. 네오 3다 파쇄기요.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우근 대표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또 멋진 또 소개를 해주신 우리 김은지 리포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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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장애인 기업 네오 네. 대표 우리 박우근 대표님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찬 정보 최천규 대표님 모셔가지고 정보도 전달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생각해요. 오늘도 뿌듯한 일을 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저는요 아까 이 최 대표님의 깨알 같은 그런 정보들, 네. 그거 들으면서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아이템을 조금 끄집어내서 네.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 의식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이 도전이라는 건요 열정과 정말 갖고 있는 자기의 소신, 네. 목표 이것만 있다면 정말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리고 장애인 기업인들이 사실 도전해서 성공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네, 오늘 뭐 저뿐만 아니고요.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이 또 이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희망과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그럼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